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과서 181쪽에서 183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세계 지도가 보이네요. 자, 세계 지도인데 우리가 흔히 보던 세계 지도가 아니죠. 바로 기업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세계 지도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한민국의 큰 기업이죠. 삼성이라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월트 디즈니, BMW, 코카콜라, 질레트, 노키아 등등 우리가 흔히 들어보던 전 세계적인 기업의 로고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기업들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국적이 여러 개인, 실제 국적이 여러 개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서 생산 기지가 있고 또는 전 세계에 걸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국적 기업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오늘날 어떤 현상 때문일까요? 그렇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인 세계화라는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밑에도 보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 세계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세계화에 대해서 우리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계화가 뭔가?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어 전 지구로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과거에는 우리 생산하고 소비하는 단위가 마을이었고 조금 더 진보된 상태는 국가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거래를 하고 소비를 하고 문화를 누리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삶의 공간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과정, 현상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하는데 이런 세계화가 왜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밑에 있는 이 네 가지, 물론 이 네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지가 우리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정보통신 그리고 교통기술의 발달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려면 배 타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가야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행기가 만들어지고부터는 자, 미국 서부로 가는데 우리 12시간 정도만 하면은 가죠.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출발했다면 저녁은 미국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교통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해 왔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자, 이거보다 더 전 세계를 가깝게 만들어준 배경이 바로 정보통신 기술이 되겠죠. 자, 인터넷, 우리 화상 채팅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 반대편에 자신의 친척이나 아니면 잘 아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접속을 한다면 불과 몇 초 만에 접속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세계가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있네요. 그리고 기업의 활동 무대 확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기업이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생산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죠. 5천만을 대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서 팔아서 남는 이유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대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래요. 70억을 대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판매한대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활동 무대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정부 입장에서도 더 싼 물건을 사고 더 싼 재료를 가져오고 한다면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는 이런 정책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다음, 다양한 국제행위 주체의 등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는 국제기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좀 이따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WTO라는 국제기구, 무역기구가 되겠죠. 그리고 UN이라는 국제기구. 자, 이런 기구들이 등장을 해서 국가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이런 기구들 외에도 우리 개인들, 여러분이 잘 아는 BTS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BTS가 부르는 노래, 춤이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지고 사람들이 따라 춘대요. 그러면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비슷한 춤을 추고 비슷한 패션을 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가까워질 수 있겠죠.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문화, 가까워지는 이런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세계화는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아까 배웠던 그 원인에 따라서 자, 크게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확산이 된대요. 자, 민주주의가 뭐였어요? 그렇죠? 국민이 주인인, 맞죠? 그런 사상을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좋은 거죠. 자, 이런 민주주의가 서양의 시민혁명 등등을 통해서 등장을 했는데 그게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쳐나간대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정착되거나 알려지지 못했던 그런 나라에도 이게 전파되면 국민이 주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죠. 다음 국제기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대요. 자, 국가 간에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중재자가 없다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이런 국제기구, 우리 UN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WTO라든지 이런 국제기구가 등장을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향력이 증가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확산된대요. 우리 과거에 자본주의와 대립되는 사상이 사회주의였어요.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하게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 근데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서 열심히 하면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제도가 세계화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대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어떤 기업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했었죠.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만들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될 거고 대량 생산으로 인한 원가 절감 그리고 대량 생산을 하려면 원료를 대량 구입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공구 같은 거 하면은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논리로 기업의 활동도 많은 원료를 생산하면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고 많이 만들어낸다면 노하우나 이런 것을 집약시켜서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고 여기에 반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현상도 나타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드는 게 우리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보면 되겠잖아요. 근데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경쟁이 나타난다는 거. 이런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것을 중재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무역기구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보호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거래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그 자유로운 무역의 질서를 보장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가 바로 WTO, 우리 세계무역기구라고 보면 되겠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일본의 지금 국가 간의 경쟁이 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다느니 이런 뉴스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한때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어요. FTA, Free Trade Agreement. 그래서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자유롭게 거래를 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자유무역협정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게 확산되고 이 결과 세계화가 더 촉진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문화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도 다국적 기업이 등장을 하네요. 자, 이 다국적 기업은 그 나라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업에 맞는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정서에 맞는 물건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김치를 반찬으로 많이 먹어요. 그러면 김치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면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라는 게 만들어졌죠. 자, 아랍 쪽에 가서 김치 냉장고를 판대요. 팔릴까요? 안 팔리겠죠. 이 사람들은 김치를 먹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대추야자를 정말 많이 먹는데요. 그러면 대추야자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냉장고를 개발하면 되겠죠.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추야자 냉장고를 만들어서 이 나라에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겼대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국적 기업이 그 문화에 맞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팔고 그 문화를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자, NGO, 우리 비정부 기구라고 하겠죠. 자, 이 비정부 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세계화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 등 다양한 행위 주체가 등장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BTS라든지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 부르는 노래, 뭐 화장,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특히 무엇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맞죠? 그래서 각 지역의 언어,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이 쭉 전파돼서 세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다음, 자, 세계화는 이런 양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긍정적인 영향을 한번 살펴본다면 마찬가지 우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긍정적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이 민주주의가 전파되고 이로 인해서 인간이 존엄하다라는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사람들한테 전해진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다국적 기업이 등장했었죠. 더 넓은 소비 시장을 확보하고 자, 그러면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고용이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은 소득이 증가할 거고 소득이 증가할 거니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겠죠. 맞죠? 게다가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 우리 대량으로 만들어내니까 싸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고 소비가 가능해진다라는 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문화적인 영향으로서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대요.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뭐 인도나 유럽의 문화를 접할 수가 있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 증대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겠네요. 문화는 섞이면 섞일수록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국이 문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실크로드나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만 있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네요. 자, 일단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제기구가 등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 국제기구에는 누구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강대국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한번 봐요. 유엔에는 상임이사국이라는 회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자, 상임이사국에는 5개의 나라가 있어요. 누구?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이 나라들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해요. 뭐 국제적으로 이 나라 5개 나라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여기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그 나라의 주권이 침해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특히 국제행위 주체의 영향 때문에 개별 정부의 자율성도 침해된대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가 과거에 사드 배치했어요. 자, 사드 배치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걸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했대요. 왜? 어쨌든 우리나라의 결정이었어요. 결정했는데 여기에 누가 반발하나요? 중국이 반발했죠. 그래서 중국이 뭐 공식적으로 제재를 한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이 큰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가 설치를 했는데
국가 주변의 강대국이 거기에 반대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빨리 없애라 라고 한다는 것은 개별 정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힘이 강한 나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걸 경제적으로 가져오면 마찬가지겠죠. 힘이 강한 기업 중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술 투자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없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다음,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커진대요. 자, 국가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후진국, 우리 조금 힘든 나라,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는 주로 원재료를 수출을 할 거예요. 싸게. 그걸 가지고 힘이 센 나라들이 기술이 많은 것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거예요. 비싸게 팔게 되겠죠. 그다음에 비싸게 파는 힘이 센 이런 나라, 기술을 가진 나라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싸게 팔았는데 비싸게 사야 되니까 결국에는 계속 경제적으로 도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힘이 센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버는 이런 현상 나타나게 되겠죠. 다음 세계화는 전 세계가 서로 얽혀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경제적인 위험은 우리나라 경제적 위험에 영향력을 주겠죠. 유럽의, 일본의, 중국의 경제적 위험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런 문제점.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에는 강대국의 문화가 약소국의 문화를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소국의 문화가 소멸해서 획일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 영화 엄청난 자본을 투입해서 볼거리가 많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 영화가 잘 팔릴까요? 아니면은 후진국의 영화를 찍은 게 잘 팔릴까요? 당연히 선진국의 영화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 문화 충돌에 따른 갈등이 발생을 할 수도 있대요. 자, 서로 다른 문화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충돌이 날 거라는 거. 자, 우리나라에 이슬람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를 가진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특히 대구에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대구 시민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왜? 이슬람 사람들은 가격하다. 이슬람 사람들은 남성, 여성 중에서 남성 우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갈등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이런 문화적 충돌에 따른 갈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세계화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 상황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막기가 힘들겠죠.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국가 간의 거래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제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계화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대응 자세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대응 자세 한번 본다면, 자, 이 5가지 외에도 많을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5가지만 본다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거예요. 자, 기업들은 도태될 수 없으니까 계속 투자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할 거고, 기업들이 성장을 한다면 국가의 부도 성장을 할 거고, 국가의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겠죠. 다음, 세계 공동체 의식 합력. 빈부격차가 커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건 결국에는 너희 능력이니까 너희들 열심히 해서 잘 살아 한다면 결국에는 빈부격차는 더더욱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는 지구촌 사람으로서 잘 사는 국가들은 못 사는 국가들의 지원, 원조 이런 걸 통해서, 착취보다는 지원, 원조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이런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이나 경멸보다는 상대주의적 태도와 관용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고, 무역을 할 때도 최소한의 대가는 지불하는, 그래서 공정무역을 추구하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화로 인해서 인종이 많이 섞여 사다 보니까 인종차별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세계화의 원인, 그리고 영향,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몸소 겪고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를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